안녕하세요. 이갑식 교수님의 AI 아나운서 논리의 갑입니다. 이갑식 교수님의 고품격 원포인트 언어 논리 시간입니다. 경찰대 예제 8번 논리 퍼즐 수강 신청 모델 까다롭지요? 수강 신청 모델의 대표 문제인 2020 피셋 5급 공채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갑식 교수님 언어논리 수업의 특징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실제 시험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고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2025급 공채 나왔던 기억에 들어갈 때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대화체가 많다 그랬죠. 이번에 사내연수원에 개설된 과목인 경제, 법률, 철학, 행정에 대한 수강 신청 결과 나왔는데 경제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법률도 신청했다. 보세요. 자, 경제를 신청한 사람과 법학을 신청한 사람 간에 집합관계 나왔죠. 모두니까 누가 누구의 집합이에요? 경제가 법률의 집합이죠. 법률의 집합. 법률 부분집합이죠. 여러분, 부분집합 속에는 같은 것도 포함되죠. 당연히. 공집합도. 부분집합 속에는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반드시 포함된다. 항상. 그죠? 그것도 늘 기억하세요. 그래? 나도 결과를 봤는데 행정을 신청한 사람 중에 법률을 신청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여기서 자, 행정은 요 법률과 겹치면 안 됩니다. 그죠? 동그라미 이쁘게 안 돼요. 행정은 법률과 겹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경제와 법률을 신청하지 않고 철학을 신청한 사람도 있다 더군 그러면은 경제와 법률을 신청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철학은 있는데 그럼 철학과 행정은 어떻게 됐죠? 경제와 법률을 신청하지 않고 행정을 신청하는 사람 중에 법률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맞고 경제와 법률을 신청하지 않고 철학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 더군 그러면 철학이 지금 행정과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아직은 모르죠. 그리고 철학이 법률과 얼마나 걸릴지 경제까지 걸릴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런 식의 관계다라는 정도. 나도 그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법률을 신청한 사람 중에 철학을 신청한 사람도 있을 때 법률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철학을 신청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럼 걸치면 돼요. 교집합 있어야 되죠? 오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철학을 신청했으나 행정과 경제는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걸쳐야 됩니다. 철학을 신청했지만 행정과 법률을 경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대라는 것은 행정도 신청했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기억입니다. 정말 그러면 철학 한 과목만 신청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겠구나. 맞죠? 우리는 철학 한 과목만 신청한 한 명은 적어도 있겠다. 그죠? 맞아.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은 행정만 빼고 나머지 세 과목 전부를 신청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서 안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행정만 빼고 나머지 세 과목 전부가 신청돼야 됩니다. 요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요 밑에 놓고 하자. 자, 행정만 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경제도 신청 안 되는 경제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요 그림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뒤에다가 정리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조건 때문에 행정을 빼고 셋 다 신청한 놈이 한 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철학, 법, 경제가 겹치는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경우의 수가 그림 2처럼 해도 돼요. 그림 2처럼 해도 지금 주어진 조건 다 성립됐죠. 요 부분은 법, 철학, 경제 모두 신청한 사람이 최소 한 명이라는 조건은 성립됐죠. 이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은 경제가 법 속에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같은 동일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핵심은 뭡니까? 행정이 떨어져 있어요. 행정은 독립분이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누구랑 법, 경제랑 겹친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철학과는 겹쳐야 된다. 한번. 근데 두 번째, 경제는 경제를 신청한 모두 법을 신청한 경제는 다 법을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인데 부분집합은 동일한 것도 부분집합이다 그랬죠. 여기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철학과 경제와 법을 신청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교집합이 나와야 되니까 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요 경우의 수가 다예요. 됐죠? 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것 중에 뭐가 답인지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림 하나하나를 갖고 우리는 선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림 1 갖고 선지 분석하기. 그렇게 하면 돼요. 생각보다 빨라요. 자, 이 그림은 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림이 어떻게 생겼죠? 우리가 경제가 법 속에 경제를 신청한 다 법을 다 신청했으니까 그리고 자 철학과 경제와 법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죠. 조금 내 있죠. 한 번에 실패. 자, 경제를 신청하면은 다 법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철학과 법은 반드시
교집합 있어야 돼요. 교집합. 그죠? 행정은 철학과 한 번. 이게 지금 유형 1입니다. 요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선지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답이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경제와 법률 두 과목만 신청한 사람 아무도 없다. 경제와 법 두 과목 신청 있죠? 요 부분이잖아. 그죠? 틀린 지문. 자, 2번 행정과 철학 두 과목만 신청한 사람 한 명도 없다. 행정척 있죠? 두 과목 여기 있죠? 있어야 되죠. 2번도 틀렸죠. 3번 법률과 철학 두 과목만 신청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법과 철학 여기 있죠? 그죠? 틀렸죠. 4번 경제와 법률을 둘 다 신청한 사람은 모두 철학을 신청했다. 아니죠. 둘 다 신청한 사람 중에 철학을 신청 안 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리고 5번 법률과 철학을 둘 다 신청한 사람 중에 행정을 신청한 사람은 없다. 법률과 철학을 둘 다 신청한 사람 행정이 없죠. 그죠? 법률과 철학을 둘 다 신청한 사람 중에 그죠? 1번은 맞는 말이죠. 법률과 철학을 둘 다 신청한 사람 중에 행정을 신청한 사람. 자, 법률과 철학을 둘 다 신청한 이 부분입니다. 절대 행정 신청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법 경제는 행정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확한 진술입니다. 틀린 진술이에요. 법률과 철학을 둘 다 신청한 사람 중에 없는 게 아니라 법 경제 모든 법입니다. 그죠? 둘 중에가 아니라 모든 법을 신청한 사람 모든 사람은 행정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행정 논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맞지만 정확한 진술이 아닙니다.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행정이 들어가는 논리들은요. 풀어보면은 다 답이 막 안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가 2개 있었잖아요. 3개에서 2.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요 그림은 해당이 되지 않는 뜻이에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이제. 그래서 경제가 있죠. 그리고 법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철학이 이 경제를 애워쌌죠. 우리 아까 어떻게 그랬죠? 그죠? 맞죠? 철학이 법을 경제를 애워싸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림 2는 철학이 이렇게 경제를 헨리에서 넣었다. 그죠? 행정은. 그래서 행정은 여기 있기 때문에요. 선지 5개에서 행정이 들어가는 진술은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번 보세요. 행정과 철학은 두 과목만 신청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죠? 행정은 그 자리 둘 간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과 철학 관계는 항상 틀린 말이에요. 요거는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있으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두 과목 신청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2번 항상 틀린 거죠.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죠. 법 철학을 둘 다 신청한 사람 중에 법 철학을 둘 다 신청한 사람 중에 행정을 신청한 이거는 틀린 진술, 항상 틀린 진술. 왜냐하면은 행정은 법 경제를 신청한 사람은 아무도 신청 안 했으니까 이미 처음부터.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 3, 4다. 자, 경제와 법률 두 과목만 신청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여기서 봅시다. 경제와 법 두 과목 신청한 사람 한 명도 없다. 그죠? 두 과목만 신청한 사람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는 한 명도 없어지죠. 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한 명도 없어져. 이거는 그죠? 항상 세 과목 다 신청했죠. 틀린 진술. 맞는 진술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림 2에서는 맞는 진술. 그죠? 맞는 진술. 그러니까 경제법 두 과목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맞죠. 요 그림에서 말이에요. 요 그림에서 세 과목 신청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볼 거 없다 그랬죠. 2, 5는 볼 필요 없다. 그죠? 1, 3, 4. 법률과 철학 두 과목만 신청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법 철학, 법과 철학 두 과목 신청한 있죠.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2번은 틀린 진술. 3번 틀린 진술. 4번 경제와 법률 둘 다 얘는 지금 1번 맞습니다. 1번 맞았어요. 4번 경제와 법 둘 다 신청한 사람은 모두 철학 신청했다. 맞죠? 경제와 법 둘 다 신청한 얘기죠. 철학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진술. 4번도. 답이 2개 됐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 그림 2도 아닌 겁니다. 그림 1도 아니고 그림 2도 아니에요. 답이 2개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림 3은 법 경제를 같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같은 것도 포함하니까. 그리고 철학이 되겠죠. 그리고 행정은 독립군. 그죠? 행정이 들어간 진술은 아까 다 틀렸죠. 어차피. 그죠? 1번. 경제와 법 두 과목만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있죠. 요 분 있죠. 1번 틀렸다. 그죠? 2번. 2번, 5번은 아까 아니다 그랬죠. 항상 아니죠. 3번. 법과 철학 두 과목만 신청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법과 철학 두 과목 신청 한 명도 없죠. 철학을 신청하면 교집합인데 교집합은 반드시 법 경제를 같이 신청해야 되죠. 한 명도 없다. 법 철학 두 과목만 신청한 사람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죠. 맞는 진술이죠. 한 명도 없으니까 맞는 진술. 한 명도 없죠. 반드시 세 과목 신청돼야 되니까. 4번 경제와 법 둘 다 신청한 사람은 못 철학 신청했다. 아니죠. 4번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 한 개 남았죠. 답은 그래서 이 그림이 이 문제가 말하는 그림인 겁니다. 답 한 개 나왔으니까. 그죠? 여기서 조금 논의를 확장시켜 보면은 이 그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그림. 그죠? 철학을 했는데 얘도가 전체를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논리사랑 맞지 않아서 제외된 겁니다. 그죠? 논리사가 뭐냐면은 법률을 신청한 사람 중에 철학을 신청한 사람도 있었대. 그죠? 근데
법률을 신청한 사람 중에 철학을 신청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법률을 신청한 사람 모두 철학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원 철학에 부분 집합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설사 들어간다 해도 1사가 또 타당한 진술됩니다. 그래서 역시 안 됩니다. 경우수 하나 더 나올 수 있는데 무시합니다. 그죠?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핵심은 요 행정의 위치다. 그죠? 행정의 위치다. 그런데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것도 부분 집합이다라는 그림. 요 아이디어다. 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된다. 요 아이디어를. 이거를 논리화로 풀 수가 있는데 논리화 풀면 무지 헷갈립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 합집합의 논리가 나올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딱이다. 말로 풀어서 그래요. 말로서 여러분이 직접 본인이 하면 후딱합니다. 아이디어는 뭐라고? 요 놈이다. 요게 대한 아이디어는 필요했겠죠. 그죠? 부분집합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한다. 그죠? 부분집합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한다. 잘 기억하세요.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집합이에요. 설명은 길었지만 익숙해지면 1, 2분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두 화팅입니다.